하이브는 현재 국내 사이비 종교인 다널드와 지독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논란으로 떠들썩한 상황인데요. 다널드는 무엇인가? 다널드 혹은 다뇨가는 이승원이 1985년에 설립한 기업으로 명상, 기체조, 호흡, 정신건강이자 성인 뇌교육기관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회원을 모집하고 육성하는 사이비 조직입니다. 하이브의 수장인 방시혁 의장이 다널드 소속이라는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죠. 여자친구 노래마고. 하이브 소속 그룹 여자친구는 사이비 종교 다널드에서 숭배하는 존재인 마고를 타이틀곡으로 컴백한 바 있습니다. 이승원의 다널드는 우주의 신이라는 마고를 우주 창조의 여신으로 숭배하며 마녀를 불에 태워야 할 악으로 칭하는 사이비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소스뮤직의 여자 걸그룹 여자친구의 해체 전 앨범은 마녀 화형 축제인 발푸르기스의 밤을 주제로 합니다. 그리고 당시 여자친구의 타이틀곡 이름은 마고였죠.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의상. TXT의 추석 명절 인사 영상에는 다널드 재단의 상징인 3조고 마크가 명확하게 찍혀 있습니다. 다널드의 재단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대학교의 상징은 다름 아닌 3조고 마크. 하이브 소속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는 추석에 한복을 입고 팬들에게 명절 인사를 올렸습니다. 한복에는 선명하게 다널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3조고 마크가 새겨져 있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널드에서는 일찍 희망편지에서 뿔이 가장 연약한 살을 찍고 나온다며 약점을 딛고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도전 정신을 강조하는데요.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의 데뷔곡은 다름 아닌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입니다. 억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한 워딩이 들어간 타이틀이죠. 다널드 소속 센터에 떡하니 붙어있는 방탄소년단의 사인. 글로벌 사이버 대학에는 방탄소년단의 총장상 소감 영상이 존재했고 소속 센터에는 방탄소년단의 사인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하이브의 수장인 방시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방탄소년단. 그들의 데뷔 장소는 다름 아닌 다널드 아트홀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룹 멤버 중 정국은 다널드 산하 대학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총장상 소감 영상까지 존재하죠. 한 네티즌의 증언에 따르면 다널드 소속 뇌교육센터에서 뇌가 집중하는 수업을 듣던 당시 벽에는 방탄소년단의 사인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다널드와 하이브 사이의 연결고리에 의혹을 제기하는 수많은 글들이 하나둘씩 삭제되고 있습니다. 과거 2010년에는 다널드를 보도한 기자가 가족을 볼모로 협박당했다는 증거도 남아있는데요. 사이비 단체 다널드에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이 소속되어 있어 그들을 막을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아트 디렉터 미니즈는 아이돌 산업계 마이다스의 손으로 불려지는데요. 그녀의 손이 타키 전후가 명확하여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비의 레이오버 대 방탄소년단 10주년 앨범과 전국 솔로 앨범 3D. 방탄소년단의 비는 2023년 9월 솔로 앨범 레이오버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앨범 작업을 어도어의 미니진 대표와 함께한다는 소식으로 팬들의 가슴을 뛰게 했는데요. 앨범에는 비가 가진 화려함의 이면에 담긴 담백함과 자연스러운 매력을 담았고 앨범 커버 역시 청량한 소년미와 성숙함을 동시에 담아 호평을 받았습니다. 2023년 10주년 앨범 표지를 발표한 방탄소년단은 앨범의 인기와 무관하게 디자인이 상남자 시절에 머물러 있다며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2024년에 발표된 방탄소년단 정국의 새 앨범 커버는 성의 없다,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 등 팬들의 날선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샤이니. 누난 너무 예뻐 대 뷰 뮤비와 로미오 앨범 커버. 샤이니는 미니진 대표가 SM에 있을 때 앨범 표지, 포토카드뿐만 아니라 앨범의 뮤직비디오에도 관여하며 수많은 히트 앨범을 내놓았는데요. 샤이니의 앨범은 아트 디렉팅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되기도 합니다. 미니진 대표의 손길이 닿기 전 누난 너무 예뻐의 표지 앨범과 줄리엣의 뮤직비디오. 시대상을 반영하는 전형적인 K-팝 남자 아이돌 그룹의 모습입니다. 2세대 아이돌인 빅뱅, 슈퍼주니어 등의 컨셉과 크게 다르지 않죠. 미니진 대표는 앨범 로미오의 커버, 뷰의 뮤비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데요. 특히 뮤직비디오에는 샤이니만의 개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며 그룹만의 청량한 분위기가 표현됩니다. 슈퍼주니어. 돈돈 앨범 커버 및 뮤비 대 쏘리쏘리 앨범. 슈퍼주니어 역시 아트 디렉터였던 미니진의 영향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2007년 슈퍼주니어의 돈돈 앨범. 역시 2세대 아이돌의 앨범 컨셉을 그대로 갖다 붙인 모습이었죠. 머리 스타일과 티저 역시 당시 유행했던 짐승 같은 남성의 모습을 표방한 컨셉입니다. 2009년 슈퍼주니어는 쏘리쏘리가 데이트를 치게 되는데요. 앨범은 미니진이 직접 디렉팅했습니다. 슈퍼주니어의 변신은 현재까지도 미니진의 손길을 거친 가수들 중 가장 극단적인 변신과 성공이라고 일컫는데요. 당시 슈퍼주니어의 티저가 뜬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은 여느 아이돌의 컴백보다 뜨거웠습니다.
쏘리쏘리 앨범 이후로 슈퍼주니어의 그룹 이미지는 통째로 바뀌었고 이후로 승승장구했으니 미니진을 아이돌계의 마이다스 손이라고 부르는 것도 과언은 아니겠죠. 명상 단체 다널드 측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널드 하이브 사태 공식 입장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다널드가 사이비라는 논란의 영상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다널드 명상센터 관계자로 보이는 신도들이 속속들이 관련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는데요. 사이비 논란을 종결하러 온 명상가. 그는 여러가지 논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다널드는 절대로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증거로 내미는 영상은 온라인 마인드 트레이닝이 유방암 환자의 불안과 우울, 피로를 해소해준다고 주장합니다. 특히나 여성에게 있어 뇌파 명상이 정서지능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죠. 해당 유튜브 영상의 댓글은 놀라울 정도로 일괄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로 두뇌 운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 다음은 다널드 수련 20년 차에 돌입한 한 일본어 교사의 영상입니다. 심지어 그녀의 예전 영상에는 일본으로 명상 훈련을 다녀온 영상도 존재하죠. 다널드가 단군 신화에 기반하지만 사실은 친일을 뿌리로 하고 있다는 증거에 부합합니다. 그녀 역시 다널드는 사이비가 아니라 철저하게 명상의 세계를 전도하는 요가단체임을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소름 끼치는 건 그녀 영상의 댓글 역시 누가 짝이라도 한 듯이 첫 번째 영상의 댓글과 동일한 양상을 보입니다. 다널드 직접 다녔던 청년 신도 다널드에 다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청년 역시 다널드가 사이비가 아니라며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그의 주장으로는 다널드가 기리는 것은 단군 정신일 뿐이며 다널드에서 챙기는 것은 대한민국 3대 국경일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다널드가 어떤 정신을 기리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를 섬기는 개인의 사상을 특정 인물에게 강제로 주입하고 매체에 녹이려 한다는 점이죠. 현재 무차별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는 다널드 사이비 영상은 이런 식으로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다널드가 사이비 종교가 아님을 증명하기 이전에 여러 커뮤니티에서 급속도로 삭제 처리되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와 조작된 댓글로 언론을 교란시키고 있는 다널드 영상부터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 대표 기자회견에 엄청난 영향력의 대한민국 연예계의 모든 이슈가 잠시 뒤덮일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한국 축구가 26일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에게 승부차기로 패하며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축구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지휘한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와 연장까지 2대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0대 11로 패했습니다. 4강에 들어야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을 바라볼 수 있었던 한국 축구는 1988년 이래로 처음 본선 진출에 실패한 것인데요. 이런 연유로 48년 만에 하계 올림픽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는 200명 이하로 출전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피식쇼 게스트 아이브 장원영. 아이브의 컴백. 지난 앨범의 연장선이자 독보적인 아이브 콘셉트 확장을 보여줄 아이브가 29일 컴백했습니다. 더불어 국내 최대 코미디쇼 피식쇼에 아이브의 장원영이 출연할 예정이죠. 데뷔 1년 만에 연간 차트 1위를 기록하고 각종 시상식을 휩쓸었던 아이브. 확장된 아이덴티티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반전을 안겨줄 신곡을 들고 컴백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국내 최대 코미디쇼인 피식쇼에 아이브의 장원영이 출연할 것이라고 예고해 큰 반응을 얻은 바 있죠. 무한도전의 남자 유재환, 작곡비 사기 의혹 및 팬들 성희롱. 무한도전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던 유재환. 작곡비 사기 의혹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사적인 연락으로 불쾌감을 심어줬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작곡가 유재환은 무한도전에 출연하여 개그맨 박명수와의 케미를 보여주며 주목받았고 이후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연예인 못지않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결혼 발표를 하며 수많은 팬들에게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SNS에 그가 작곡비 130만원을 사기친 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2년째 곡을 주지 않았다는 익명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작곡가 유재환에게 이 같은 사기를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정황이 드러나자 유재환은 자신의 SNS를 닫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일반인들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며 성희롱한 증거까지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유재환 씨는 건강 이상으로 곡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뿐이라는 입장문을 밝히며 논란을 잠재우려 노력 중입니다. 29일 화려하게 컴백한 아이브의 뮤비가 최근 중국을 표절했다는 억지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신곡 헤아의 뮤직비디오에는 무대부터 의상까지 곳곳에 한국 전통 콘셉트가 녹아있죠. 하지만 웨이보 등 중국 SNS에는 뮤직비디오를 향해 중국 문화를 당당하게 훔쳤다, 중국 요소를 남용하고 있다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증거는 신발, 부채. 중국에서는 뮤비에 등장하는 자수 신발과 부채가 중국 문화를 베꼈다고 주장하는데요.
중국에서 주장하는 신발과 부채 모두 전통적인 한국의 자수 신발과 부채에서도 볼 수 있는 동양의 전통 문양입니다.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수묵화 일러스트나 족자 상서로운 구름 누리개매드 부채 등의 요소가 모두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의 미 뿐만 아니라 아이브에아는 뮤직비디오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의 문화로 범벅되어 있죠. 시작 부분의 두루마리는 중국 전통 문화의 일부이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책 형태 중 하나라며 무대에서 표현한 상 그림 역시 한국에는 없는 풍경으로 중국 남부에만 존재한다고 논란을 키웠는데요. 중국이 자신의 문화라고 주장했던 뮤비 일부에서 볼 수 있는 산수화 배경은 전국 민화 공모전에서 수상한 1월 오봉도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더불어 뮤비 곳곳에서 등장하는 호랑이 일러스트는 전통 민화로 이미 유명한 까치 호랑을 베이스로 하고 있죠. 중국의 밑도 끝도 없는 업가에 아이브에아 뮤비의 일러스트를 담당한 작가님이 직접 등판하기에 이뤘는데요. 장원영 비녀 표절 논란. 중국의 돈 없는 논란 생사는 사실 역사가 깊습니다. 2023년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은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는데요. 당시 보그 코리아 유튜브를 통해 파리에 방문한 장원영의 브이로그 영상을 업로드한 바 있습니다. 장원영의 머리 장식 비녀를 보고 중국 측에서 문화 강탈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봉황 모양 비녀 봉황 발잠에 대해 장원영이 비녀를 한국의 멋이라고 큰 소리칠 줄은 몰랐다며 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들은 봉황과 용은 중국의 전통적이고 상징적인 문양이라며 전통 문화를 훔쳤다. 화교인 장원영이 근본을 잊었다고 주장합니다.